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밀어내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한 향수로 채취를 가리려고 하죠. 하지만 그 향수마저도 소용없다면요? 아무리 샤워를 해도, 아무리 데오드란트를 발라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그녀는 늘 외모 관리에 신경 쓰며 살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채취 문제로 인해 연인에게마저 버림받으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같은 고민을 겪었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에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냄새로 인해 절망에 빠졌던 한 여성이 어떻게 진정한 향기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레이첼이고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24살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외모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엄마가 늘 여자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매일 1시간씩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필라테스와 요가까지 병행했어요. 패션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습니다. 주말이면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옷을 찾아보곤 했어요. 색깔 조합을 맞추는 것부터 액세서리 하나까지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코디를 맞춰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레이첼은 정말 꾸미는 걸 좋아하네라고 말할 때면 은근히 뿌듯했어요. 향수 컬렉션도 제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샤넬, 디올, 톰 포드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향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계절별로, 상황별로, 심지어 만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른 향수를 선택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달콤한 바닐라 계열을, 직장에서는 깔끔한 시트러스 계열을 뿌렸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제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채취였어요. 처음에는 사춘기 때 흔히 겪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곧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서도 몇 시간 후면 어김없이 그 냄새가 났어요. 특히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데오드란트를 바르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항상 롤온 타입과 스프레이 타입을 모두 가지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몰래 덧발라주곤 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향수까지 수시로 뿌렸어요. 샤워도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아침에 1번, 잠들기 전에 1번. 보디워시도 항균 효과가 있다는 제품들만 골라서 썼어요. 각질 제거용 스크럽까지 일주일에 3번씩 사용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될 정도로 박박 문질렀어요. 옷도 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특히 속옷은 하루에 2번씩 갈아입기도 했어요. 세탁할 때도 일반 세제가 아닌 항균 세제를 사용했고 섬유 유연제도 향이 강한 것만 골라서 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향수와 데오드란트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앉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옆 사람이 코를 킁킁거리면 혹시 제 냄새 때문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숨을 참고 있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을 때도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앉으려고 했어요. 특히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가 가장 스트레스였습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할 때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말이에요. 혹시 냄새가 날까봐 항상 긴장했습니다. 데이빗과 사귀기 시작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경영학과 선배였던 그는 키도 크고 유머도 있는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데이빗과의 초기 데이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는 제가 입은 옷을 칭찬해주고 향수 냄새도 좋다고 말해줬어요. 오늘 향수 뭐 뿌렸어? 정말 좋은데라고 말할 때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혹시 제 채취를 향수가 가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데이빗이 제 원룸에 놀러 왔는데 그날따라 에어컨이 고장나서 방 안이 무척 더웠습니다. 선풍기만으로는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어요. 저는 땀이 날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데이빗이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뻤겠지만 그날은 정말 싫었습니다. 땀 냄새와 채취가 섞여서 더 심하게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어서 어색하게 안겨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 후 데이빗이 갑자기 저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레이첼, 미안한데 진심으로 말할게. 가끔 내 몸에서 좀 냄새가 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들키고 만 거였습니다. 데이빗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향수 냄새는 좋은데 그 밑에서 다른 냄새가. 너도 알고 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데이빗이 일어서더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데이빗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겨우 온 답장은 우리 좀 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우울해졌어요.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졌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어요. 혹시 또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집에서만 지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고 장보기조차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했어요. 사람들과 마주칠 일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채취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어요.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데오드란트도 더 강한 제품으로 바꿨고 향수도 더 진한 것들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채취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식단을 바꿔보고 각종 민간요법도 시도해봤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같은 냄새 나는 음식은 완전히 끊었고 물도 하루에 3리터씩 마셨어요.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특별한 질병은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는 습관 때문에 사회성까지 잃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쇼핑도, 카페 가기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의미가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결국 냄새 때문에 모든 게 의미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방 안으로만 숨어들게 되었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 없는 희망만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마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낸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진아였어요. 진아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함께 채취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사실 진아와 저는 그때 서로를 위로해주는 관계였어요.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체육 시간 후에 함께 샤워실에서 더 오래 씻고 데오드란트를 나눠 쓰기도 했어요. 우리만 이런 건 아니겠지? 라며 서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어요. 서로 다른 학교에 진학했고 각자의 생활에 바빠졌거든요. 가끔 SNS에서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아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레이첼,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최근에 있었던 데이빗과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진아는 제 목소리 톤을 알아챘나 봅니다. 혹시 우리 옛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아만큼은 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결국 데이빗과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우울한 나날들까지 전부 말이에요. 진아는 중간중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며 공감해줬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진아가 말했습니다. 레이첼, 나 얼마 전에 LA에 왔거든.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어요. 진아와 만나기로 한 카페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많은 카페는 피했겠지만 진아를 만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진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쁜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고 표정도 밝았어요. 제가 다가가자 진아가 일어나서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아에게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냄새가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은은한 비누향 같은 게 났어요. 예전에 진아를 안을 때는 항상 서로 어색했거든요. 둘 다 채취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금방 떨어지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진아는 전혀 거리낌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신기했습니다. 진아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머리를 넘길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향기였습니다. 참다 못해서 물어봤어요. 진아야, 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 진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아봤구나. 사실 나 한국 다녀왔어. 거기서 수술받고 왔거든.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수술이라니? 무슨 수술? 채취 수술. 겨드랑이 쪽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이야. 한국에서는 꽤 흔한 수술이래. 진아의 설명을 들으니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진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너도 알다시피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문제로 정말 힘들었잖아. 대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이런 수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술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아는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실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도 읽어봤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기술도 더 발달되어 있대. 그래서 작년 여름에 용기 내서 한국에 갔어. 진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 상담을 받고 수술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수술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했습니다. 마취하고 1시간 정도면 끝나.
회복 기간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고. 물론 처음 며칠은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어. 가장 중요한 건 결과였어요. 수술 후 한 달 정도 지나니 정말로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 정말로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데오드란트도 안 발라도 되고 향수도 굳이 뿌리지 않아도 되고. 저는 진아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런 방법이 있다니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아야, 정말 아무 냄새도 안 나. 지금도. 진아가 웃으며 팔을 들어 보였어요. 한번 맡아봐. 정말 아무 냄새도 안 나잖아.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비누향만 났어요. 마치 갓 샤워를 마친 사람처럼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나도 이런 수술 받을 수 있을까? 진아는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당연하지. 너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나처럼 한국에 가서 받으면 돼.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도 좋고 무엇보다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진아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채취 수술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수술을 액취증 수술 또는 겨드랑이 냄새 수술이라고 부르더군요. 여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수술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가격은 미국의 절반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후기들이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 진작 받을 걸 그랬다는 말들이 많았어요. 물론 부작용이나 실패 사례에 대한 글도 있었지만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수술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로 냄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진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 나도 정말 받고 싶어. 진아는 친절하게 자신이 수술받은 병원 정보를 알려줬어요. 의사 이름부터 병원 위치,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받았던 상담 자료도 있어. 필요하면 보내줄게. 그 주 내내 저는 한국행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외국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언어 문제도 있고 낯선 환경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데이빗에게 받은 상처,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생활, 자존감 바닥인 현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진아가 보내준 병원에 이메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화상 상담을 통해 제 상태를 설명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받았습니다. 의사는 제 증상을 듣고 수술이 충분히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어요. 한국에 오시면 정확한 검사 후에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려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LAX에서 인천공항까지의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았어요. 수술비와 체류비를 합쳐도 미국에서 비슷한 수술을 받는 것보다 저렴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결제 버튼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로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정말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진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신감 있는 표정, 은은한 향기, 더 이상 냄새를 걱정하지 않는 모습.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클릭. 항공권 예약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2주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했어요. 숙소는 병원 근처의 작은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나니 현실감이 들었어요. 정말로 혼자서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진아에게 연락해서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말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잘했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날부터 저는 한국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번 한국행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숨어 지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을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한국에서 새로운 나로 태어나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깨끗함이었어요. 공항부터가 너무나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향수 냄새보다는 자연스러운 깨끗함이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지하철역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했어요. 무엇보다 냄새에 대한 민감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그 병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을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어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증상을 보니 확실히 수술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술 방법과 회복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서울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명동, 홍대, 강남.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위생관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가끔 강한 채취나 향수 냄새 때문에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술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혹시 수술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마취과 의사와 집도의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률이 매우 높은 수술이에요. 의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마취가 시작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정말 성공했을까? 였습니다. 겨드랑이 부분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약간의 통증이 있었어요. 하지만 참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수술 후 첫 며칠은 정말 불편했어요.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붕대 때문에 샤워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회복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붕대를 풀고 실밥을 제거하던 날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팔을 들어 올렸는데 정말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샤워를 했는데 예전처럼 강한 항균 비누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반 비누만 써도 충분했어요. 데오드란트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바르려고 했는데 정말로 필요 없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 일상의 일부였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향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예전에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뿌렸다면 이제는 정말로 향기를 즐기기 위해 향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향수를 많이 뿌리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관찰한 건데 사람들이 향수를 과하게 뿌리지 않더라고요. 대신 깨끗함 자체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구강 관리도 철저히 하고 저도 그런 루틴을 따라 해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샤워,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샤워, 속옷과 수건은 매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를 없애기 위한 절박함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즐거운 습관이 되었어요. 수술 후 2주가 지나면서 외출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로 냄새가 나지 않는 게 맞나 싶어서 계속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사람과의 거리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능한 한 멀리 앉으려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세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3주째 되던 날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옷을 고르려고 매장에서 점원과 가까이 대화하는데 점원이 손님, 어떤 향수 쓰세요? 정말 좋은 냄새가 나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그날 저는 향수를 전혀 뿌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비누로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온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점원이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향기라는 거구나. 인위적인 향수나 데오드란트가 아니라 정말로 제 자신에게서 나는 자연스러운 향기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냄새를 없애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향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향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수술을 받아서 냄새를 없앤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뀐 것 같았어요. 자신을 가꾸는 방법, 위생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같은 얼굴이지만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있었어요. 수술 후 한 달이 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루틴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 샤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다시 샤워하고 편안한 잠자리 준비하기. 이 모든 과정이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어요. 자신을 케어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를 숨기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감을 잃지 않아도 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몸을 적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제 몸이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레이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향기로운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인천공항에서 LAX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LAX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한국에서 지낸 2달 동안 익숙해진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와 달리 LA의 공기는 무겁고 복잡한 냄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환경이 더 이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우버 안에서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나 봐요. 뭔가 다른 느낌이 나네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 정말로 제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도 더 펴져 있고 시선도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예전에 쓰던 물건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화장대 위에 빼곡히 놓여있던 데오드란트들, 강한 향의 향수들, 항균 효과를 강조한 각종 제품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아와 만났을 때 그녀가 깜짝 놀라더군요. 와, 레이첼. 정말 완전히 달라졌네. 나처럼 됐어. 진아의 반응을 보니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 복학한 첫날도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반응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스터디 그룹에서도 테이블 한가운데 앉는 게 두렵지 않았고 친구들과 포옹하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그런 변화의 연장선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커피를 내주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게 행복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는 항상 좋은 향기가 나네요. 어떤 향수 써요? 그때 저는 향수를 전혀 뿌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냥 깨끗하게 샤워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게 바로 진짜 향기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신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향기 말이에요. 루틴도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샤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샤워와 충분한 수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게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향수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를 가리기 위한 필수품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좋아하는 향을 선택해서 가끔 뿌리는 정도였어요.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제 향기와 어우러지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빗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예전 같으면 심장이 뛰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차분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레이첼,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예전에 저라면 그 메시지를 받고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을 거예요. 혹시 다시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데이빗과의 추억들, 그가 저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겪었던 고통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나 원망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데이빗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데이빗은 이미 와 있었어요. 여전히 잘생기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데이빗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레이첼. 정말 많이 달라졌네.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의 반응을 보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데이빗은 저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사귀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저가 생각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본심을 털어놨어요. 레이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었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데이빗, 고마워. 그런 말을 해줘서.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과 다시 시작했어.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지내고 있어. 데이빗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레이첼,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너를 보니 정말 매력적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좋은 시간들은 인정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잖아. 당신은 내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나를 버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다시 관심을 갖는 거지. 그건 아니야, 레이첼. 나는 진심으로. 데이빗. 저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이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거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정말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사슬이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데이빗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미소 말이에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히 냄새 없는 몸이 아니었어요. 진짜 향기로운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거죠. 향수로 가짜 향기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 자체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삶.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숨어 지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답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데이빗과의 만남 이후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저는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향수가 아닌 진짜 향기로. 그리고 그 향기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어요.